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알겠어요. 이현주 의원님은?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태극기 달고 아침에 저 글 한 편 쓰고. 네. 저는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 최민희 TV 하나 업로드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야, 유튜브의 쓴맛 정말 유튜브 한 땀 한 땀 그 구독자 늘리고 다운로드 해온 유튜버들 응원하고 진짜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야, 그 힘든데 저는 요새 저기 개점 휴업 상태인데 힘들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쉽게 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현주 의원님? 이제 뭐 그 자유를 찾은 그 광복의 어떤 의미를 자유를 찾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광복 이후에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 통일 뭐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광복절 기념사가 우리 네. 정치사에, 우리 역사에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경축사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또 한일 관계, 또 남북 관계, 정치 관계 말고 자유. 근데 이제 이게 해방 또는 독립, 이것이 자유를 찾는 것이죠. 네. 그렇긴 한데 이 자유의 의미라는 게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할 때 단순히 반공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개인의 자유, 권력으로부터 자유, 이걸 정말 사실은 충분히 체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사실은 아직까지 자유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보수 정부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 보수다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상황적으로 좀 김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 자유의 개념을 이념적 자유가 아닌 개인의 자유, 개인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라는 개념으로 규정해버려서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군가 이준석 대표 그 기자회견을 보고 되게 그 자유라는 단어를 의식했나? 이런 생각이 좀 상황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랬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아쉬웠던 건 이번 8.15 광복절 축사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신냉전으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게 경제, 그러니까 돈이냐 아니면 동맹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걸 관통하는 뭔가 키워드가 나오길 바랬을 겁니다. 저는 그게 실용 외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다, 평등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평화 실용 외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보수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안 나온 건 굉장히 안타깝고 광복절 축사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한일 수교 30주년 기념 이런 게 아니라 광복절 축사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 대해서 힘을 합해야 되는 이웃 이런 그 규정이 나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그 출발은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걸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근데 아베 이후에 그 일본의 총리들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국민적 자긍심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유라는 단어를 참 윤 대통령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제 우리 보수 정당 내지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이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보수 내지는 반공자유지 않습니까? 네. 반공보수. 그래서 이제 그 반공보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닌 97세대 이후부터는 이게 단순한 반공보수가 아니고 자유주의 보수 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체득한 세대들이죠. 네네. 그래서 개인의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권위적인 자유, 권위가 아니라 권위로부터 자유 네.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떤 이준석 사태나 이런 일련의 사태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정치의 큰 틀에서의 두 세력, 권위주의 보수와 또는 반공 보수와 자유주의 보수 세력 간의 세대 교체 선상에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 자, 그러면요. 이준석 대표의 자유, 말할 자유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개고기에 비유해가지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윤핵관 막 직격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물의 작심회견. 이현주 의원님? 조금 이제 언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 대표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직설적이었어요. 네. 네. 뭐 그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매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함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길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길었다. 네, 이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분이 혼자서 자유주의 보수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어떤 세대적 동질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어떤 젊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패배, 1등의 패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게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세대의 어떤 권위적 문화에도 있는 거고요. 그 두 개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왜냐하면 전직 대표였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언어로 썼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괜히 이제 말은 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도 많았고 저는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말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트집이 잡혀가지고 사실은 이 다른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날 기자회견은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있었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 기자회견이었어요. 내용도 많고 할 말 다 하는. 그래요. 직설적으로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냉정하게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여야의 의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략이 있는 건 이준석 대표밖에 없었어요. 그 세대포 이론하고 서진 전략은 그게 이기는 전략으로서 능동적으로 짠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혀든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인 기자회견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의 반응이 다르고 초선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선이나 청년들 보기에는 예를 들면 누구는 어제까지 이준석 퀴즈였다가 하루아침에 길을 바꿔서 특채돼서 대통령실 가는 젊은 대변인이 있냐 하면 그래도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1시간에 걸쳐서 말하고 거침없이 저기에서 청년 정치인다운 형식적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또 박수를 쳐주는 쪽이 있고 그래서 추이를 좀 지켜보고 네. 8월 17일 날 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네.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응원 그것보다 저는 민주당도 긴장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냉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중에 네. 본인이 옳건 그르건 자기의 생각을 저렇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그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이 왔을 때 후퇴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치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청년 정치인이? 지금 그런 안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저는 팬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팬덤에는 죄가 없습니다. 팬덤이 없는 정치인이 오히려 팬덤을 부러워해야죠. 네. 문제는 팬덤에 대응하는 방식까지도 저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답게 하고 있다. 욕먹어도 의연하게 할 건 의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대 차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97세대니까 X세대라서 90년대 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과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너무 과민하게 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제가 우리 당의 당원들 이 반응들을 보면 어떨 때는 야 이거 완전히 서로 다른 당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서가 다릅니다. 예. 자유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그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도 586과 그 밑에가 실은 굉장히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이 폭발적인 여기까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먼저 온 것 같은데 전 이게 대한민국의 시대적 흐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준석 사건으로 폭발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갈 길을 간다라고 근데 뭐가 보고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586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후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대는 사라지고 아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30대인데 그러니까 이 군사 정권과 그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세대 그 세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집단주의적인 게 좀 강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을 다닌 세대들과 또 그 이후에 MZ 세대의 어떤 정서적인 차이 다르죠.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차이가 저는 이 흐름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한테는 말을 안 하고 갑자기 페미니즘 때리기에 갔어요. 자기 할 거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단체와 지금 갈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자다가 봉창 두들기고 계시는 거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MZ 세대가 과거에 남녀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과 여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태도가 다른 건 너무나 이해되는 일이에요. 예.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그런 남녀 불평등 시대에 수혜를 받고 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혜를 받은 쪽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런 세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세대의 남성들은 예를 들면 뭐 젠틀맨으로서 여성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어요. 예. 수혜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우리는 수혜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수혜받은 질서를 우리에게 물려주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갑자기 MZ 세대가 취해야 될 태도로 수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세대의 정치인이 여성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정말 뜬금없다. 이게 잘못하면 마초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반페미니즘의 어떤 이 흐름, 이것이 MZ 세대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가 이게 사실 공정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이거를 기성세대 그것도 특히 뭐 60 전후에 아주 혜택받은 남성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광복절 전날 이 얘기를 치고 나오셨는지 참 의제를 돌리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안 돌려질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 선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 간 양자 대결인데요. 그래도 뭐 지금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애초에 예측과는 달리 일반 여론조사에서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예. 거의 80% 가까이 79점 몇 프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누가 독주하면 그런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좀 약한 후보들을 좀 응원해주고 그쪽으로 표를 보내주던 그런 옛날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달라졌어요. 그것은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그렇죠? 선택이라기보다 옛날에는 주자들이 이렇게 한 명을 때리질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주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1등하는 후보를 예를 들면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의 언어로 내부로 가져와서 비난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6월 1일 이후에 이재명 나오지 마라. 이재명 나오면 나 안 나간다. 너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거꾸로 1위 하는 후보를 동정하는 분위기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형성되는 묘한 분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도 우리가 세대교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늘 거듭 말씀드렸지만 70년에 야당에서 40대 기수론이 나왔고 40대 기수론을 치고 나간 건 김영삼이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DJ였다. 그 이유는 40대 젊은 세대로 바꿔야 한다는 형식만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운 거다. 그때 DJ는 4대 강국 보장론, 대중경제론, 부유세, 향토예비군 폐지 등등 같은 정말 쇼킹한 의제들을 들고 나와서 그 의제를 치고 나가면서 대권 후보가 됐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세대교체해야 된다로만은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눠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용진, 강훈식 두 도전자가 있는데 이 두 도전자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반 이재명 단일화 하냐 안 하냐. 박용진, 강훈식의 비전이 뭐였고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뭐가 문제고 자신들은 여기에 차별화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혁신하겠다는 말은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점을 어떻게 혁신하겠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깃발은 막 나웃기는데 백기를 들고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깃발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면 위에 세대들한테 이렇게 그냥 젊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래가지고 사주받고 나온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네가 나가 네가 젊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97세대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용산 100일 이제 취임 10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용산 100일 어땠습니까? 자,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100일인데 정말 오래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전 얘기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면, 정치적인 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의혹은 많이 있었죠. 의혹은 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이제 탈원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경제의 어떤 민간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떤 변화를 갖다가 외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뭐냐 하면 딱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이 정부는
뭘 하겠다라는 것이 비전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100일 지금 이제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일 이 기념의 어떤 100일을 기념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심기 일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들리는 얘기로는 개편을 예. 대통령실 개편을 소규모로 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김은혜 전 의원만 거론되고 뭐 소규모로 한다 이렇게만 예,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그게 봅니다. 쇄신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같이 해봅니다. 없을까요? 예, 인재풀이 아가페를 버려야지 쇄신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인사,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인사 요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원칙을 못 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인재풀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가 목표였나? 네. 그래서 신보수의 정체성을 못 보여줬어요. 시간 다 됐어요. 인사하죠. 비전을 좀 네, 고맙습니다. 비전 좀 보여주세요.